연구들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외 다수 지역으로 발뻗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한국 사무소에서는 두 명의 필드 애플리케이션 담당자가 있어서 이뮤놀로지는 제가 맡고 이제 셀 프로덕트는 우종수 FAS님이 담당하시면서 국내 고객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과 영업은 BMS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유통과 영업뿐만이 아니라 프로덕트 매니저분들께서 저희의 카운터파트로 고객들의 니즈와 원처를 좀 파악하면서 같이 적절한 응대를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제품은 2,500가지가 넘고요. 연구에 필요하신 제품뿐만이 아니라 연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자료와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www.stemcell.com으로 접속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포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포 분리는 주로 셀 세퍼레이션, 셀 아이솔레이션 또는 셀 솔팅이라고 불리우며 이것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세포 파퓰레이션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정 세포를 분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이 접해왔던 테크닉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테크닉의 여러 가지 문제나 한계 때문에 세포 분리의 순 기능을 잘 적용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되고 개선된 세포 분리 방법이 다백면의 연구들에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 시대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세포 분리 방법과 그의 장단점을 알아보면서 어떤 방법이 우리의 실험에 더 적합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세포 분리를 할까요? 연구자들이 세포 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각 다른 세포들이 상호간 세포들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로 인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분리되고 정제되어 있는 세포들의 파퓰레이션을 얻어냄으로써 다른 세포들의 영향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정확하고 깔끔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세포들은 진 에디팅이나 셀 테라피 리서치, 셀 트랜스퍼, 몰레큘러 리서치, 그 외 이뮤놀로지 리서치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분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애널리시스를 할 때 이 세포들의 센시티비티나 정확도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클리니컬 레보레토리 같은 곳에서 환자들을 위한 어널리시스나 스크리닝에서도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유로 각종 연구나 논문, 학술지에서는 어떤 세포 실험이나 어널리시스를 진행할 때 세포 분리의 중요성을 자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럼 세포 분리는 어떤 샘플들이 할 수 있고 적합할까요?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싱글셀 프레퍼레이션이 가능한 대부분의 세포들은 세포 분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소량으로만 있어서 분리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셀 스페시픽 마커가 없어서 정확한 분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험의 특성상 퍼포먼스에 저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험에 쓰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단연 가장 많이 분리되고 있는 세포들은 면역 세포들이고 세포 분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포의 종류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홀 블러드, 홀 페리퍼럴 블러드인데요. 그 외에 각종 블러드 세포들도 주로 분리가 되고 가끔은 이제 티슈 샘플들도 준비를 하시는데 티슈 샘플들은 싱글셀 아이솔레이션, 싱글셀 프랩이 가능하다면은 대부분의 경우 세포 분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샘플들에서 원하는 세포 분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셀렉션 메소드가 적합한지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셀렉션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포지티브와 네게티브인데요. 포지티브 셀렉션은 원하는 세포를 직접 레이블링해서 분리를 해내는 방법이고, 네게티브 셀렉션은 원하지 않는 세포들을 전부 레이블링해서 한 가지의 세포 파퓰레이션만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때때로는 한 가지 종류의 세포만 제거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디플리션이라는 방법을 쓰고요. 이 방법은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RBC를 제거하거나 데드셀들을 제거하는 등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포지티브 셀렉션과 네게티브 셀렉션은 각각 유용히 쓸 수 있는 방향이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은 세포를 얻어내더라도
세포의 쓰임새나 방법을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티브 셀렉션은 세포의 스페시픽 안티바디나 라이겐드를 레이블링해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보통 퓨리티가 좀 더 높고 퍼포먼스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세포들이 포지티브 셀렉션을 많이 다루기는 합니다. 또는 같은 샘플에서 시퀀셜 아이솔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포지티브 셀렉션을 통해서 분리를 한 뒤 남아있는 네게티브 프랙션에서 또 다른 세포들을 분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분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세포의 유니크한 서페이스 마커를 직접 레이블링 하기 때문에 마그네틱 파티클이나 안티바디 또는 형광 물질이 세포에 붙어 있는 상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거나 실험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세포를 뭐 키우셔야 익스펜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파티클이 남아 있는 것들이 좀 불안하다 하시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네게티브 셀렉션으로 좀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게티브 셀렉션은 우리가 원하는 세포 외의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분리한 세포들은 포지티브 셀렉션과 정반대로 분리된 세포들이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건드려지지 않은 샘플들을 바로 컬처링을 한다든지 진 에디팅 외에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바로 샘플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네게티브 셀렉션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네게티브 셀렉션은 주로 프로토콜이 더 짧고 빠른 경우가 많아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샘플들을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게티브 셀렉션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포 분리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분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원시적인 방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PB를 생각했을 때 PB에 있는 각종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용액을 튜브에 넣어놓고 가만히 두기만 해도 층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성을 기반으로 아주 트레디셔널한 세포 분리 방법들이 사용되기 시작됐고 나중에는 면역 특성을 이용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기반의 분리법이라든지 이뮤노 매그네틱 분리법이라든지 이뮤노 덴시티 분리법이라는 것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조금 더 상용화되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나 고객분들은 원하는 purity, recovery, viability, function 등의 퍼포먼스가 우선인 분들이 있고 또는 throughput이나 speed, ease of use, automation 같은 어떤 효율이나 사용도에 대한 것에 대한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각각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폭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에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응용한 다양한 세포 분리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가장 흔히 쓰이고 또 선호되는 세포 분리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Gravity Sedimentation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세포 분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래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PB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덴시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세포들이 다른 세포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가라앉고 이 특성을 따라 간단하게 센트리퓨게이션으로 세포층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버피 코트를 만드는 데 쓰였고 크게 플라즈마, nucleated cells, red blood 셀들의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버피 코트 샘플들은 주로 분리층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세포층들을 얻어내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지 않으면은 최상의 효율을 얻어내기 힘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포의 덴시티의 특성과 세디멘테이션을 이용한 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나온 제품이 이제 덴시티 그레디언트 미디엄인데요. 이 덴시티 그레디언트 미디엄은 특정 덴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층 분리가 되는 것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할 수 있고
동밀도의 층을 좀 더 뚜렷하게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면역 연구를 할 때 흔히 얻어내야 되는 샘플이 이제 PBMC인데요. 이 PBMC를 쉽게 얻어낼 수 있을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PBMC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density gradient medium은 1.00077g per milliliter의 density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무거운 granulocyte나 erythrocyte들은 density medium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그보다 이제 가벼운 PBMC층과 플라즈마층은 density medium 위로층을 형성해서 우리가 파이펫을 이용해서 PBMC 또는 플라즈마층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density gradient medium은 용도에 따라서 density가 달라지고요.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PBMC 분리를 위한 림포프랩이나 파이코팩크 그 외에도 여러 다른 밀도를 가진 용액들이 있는데 그 용액들로 뭐 그 PBMC가 아닌 마일로이드 또는 림포사이트 파퓰레이션 등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분리해도 쓰일 수는 있습니다. 얘기해본 두 가지의 분리 방법은 가장 원초적인 세포의 성질을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이어서 가장 오랫동안 쓰여왔고 프로토콜 또한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으며 우리 웬만하면은 연구실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세포 분리 방법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면역세포 연구에 어떤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본이나 장비가 많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PBMC를 먼저 분리한 뒤에 공유 장비실이나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팩스 장비를 이용해서 2차적 분리를 시작하면서 실험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세포 분리 방법은 주로 샘플 준비 과정에서 쓰이거나 PBMC 분리에만 쓰여서 다양한 세포 종류의 분리가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가 된 샘플이 굉장히 크루드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고 퓨리티나 throughput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시피시티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샘플 프랩 스텝에서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층 분리를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할 때도 브레이크를 꺼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원래 프로토콜이 약 30분이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 알아볼 세포 분리 방법은 이뮤노 덴시티를 위한 세포 분리 방법입니다. 위에서 적용했던 세포 특성인 덴시티와 면역 세포들의 특성을 사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그레디언트 덴시티 미디엄을 사용해서 PB를 분리할 때 가장 아래층에 형성되는 에리트로사이트의 성질을 응용한 네게티브 셀렉션 방법입니다. 이 피겨 가운데에 있는 세포가 이제 그 우리가 원치 않는 세포입니다. 이 원치 않는 세포들을 그 레드 블러드 셀들이 엉겨붙게 되면서 장미꽃 로제 형태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로제 상태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 원치 않는 세포들은 상당한 덴시티를 갖게 되고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세포 분리를 진행하게 되시면 원치 않는 세포들과 같이 에rythrocyte와 density gradient medium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에서 기존으로 PBMC가 있던 층에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세포의 population만 남게 되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한 분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뮤노덴시티를 사용한 세포 분리의 제너럴 프로토콜들을 보면은 분리 방법은 안티바디 칵테일을 넣어주는 것 외에는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과 굉장히 흡사하고 필요한 시간 또한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센트리퓨게이션 방법을 이용한 분리 방법 중에는 조금 더 비싼 편에 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장비와 도구가 필요한 제품들에 비하여 세팅이 싼 편이고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이 좀 익숙하시고 숙련도가 있으시다는 분들에게는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과 마찬가지로
그 셋메이 튜브라는 원심 분리용 튜브가 있는데요. 그런 튜브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효율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뮤노 덴시티 셀 세퍼레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셀 스페시피시티가 높아지면서 퓨리티 또한 비교적으로 높아진다는 것들이 장점이고 간단하게 키트 구매와 적용으로 손쉽게 덴시티 그레디언트 미디엄을 사용해서 셀 सब셋을 분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네게티브 셀렉션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여전히 기술적인 숙련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리트로사이트에서 원치 않는 샘플들을 효율적으로 붙게 하려면 시작할 때 샘플의 RBC 컨센트레이션이 좀 높아야 되는 편이기 때문에 RBC 컨텐트가 모자란 샘플의 경우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세포 분리 방법은 이뮤노 매그네틱 셀 세퍼레이션입니다. 이 분리 방법은 면역 특성과 이제 마그네틱 파티클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각각 다른 세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마커로 본인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마커들은 어떠한 세포들에만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세포들과 공유할 수도 있죠. 어떤 그 특정 셀 파퓰레이션이 이 유니크한 마커들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스페시픽한 세포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커들과 마그네틱 파티클 사이에 테트라메릭 엔타이바디 컴플렉스라는 일종의 링커 안티바디 기술을 접목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세포와 마그네틱 파티클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마그네틱 파티클을 붙인 세포들의 마그네틱 필드에 넣었을 때 마그넷 벽면으로 붙게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무래도 스페시픽 마커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스페시피시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아주 간단한 프로토콜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뮤노 마그네틱 세포 분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컬럼 베이스드고요. 두 번째는 컬럼 프리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여러 개의 회사에서 다뤄지고는 있지만 성능비가 사실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하시는 회사 또한 뚜렷합니다. 컬럼 베이스드는 이름과 같이 컬럼을 사용하는 마그네틱 세포 분리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마그네틱 파티클로 레이블링이 된 세포들을 컬럼을 통과시키는데 이때 컬럼을 잡고 있는 주변에 이제 마그넷이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해서 레이블링 된 세포들을 컬럼에서 잡아내고 그 외에 레이블링 되지 않은 세포들은 흘러내려갑니다. 그 후에 컬럼에 잡혀있는 세포들에게 버퍼와 시린지에 누르는 힘을 이용해서 컬럼에 붙어있던 세포들을 짜내어서 분리된 세포들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컬럼 프리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같이 컬럼을 쓰지 않는 마그네틱 세포 분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마그네틱 파티클로 레이블링 된 세포들을 준비한 다음에 튜브를 통째로 마그넷에 넣고 마그넷에 의해서 형성되는 마그네틱 필드로 인하여 벽면으로 붙는 세포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을 부어내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방법 중에는 컬럼 프리 방법이 조금 더 쉽고 간단한 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은 다 포지티브와 네게티브 셀렉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궁무진한 포트폴리오를 형성 중이고요. 이미 여러 가지 논문들과 학술지, 실험들을 통해서 수년간 검증이 되어 온 방법들입니다. 그럼 이 이뮤놀로지 마그네틱 셀 아이솔레이션에는 어떤 방법들이 더 나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니즈와 원치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은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 수도 없이 인용이 되고 논문에서 다뤄지면서 이 안정성과 효율과 성능을 검증해 왔습니다. 주로 분리를 원하는 세포군에 포트폴리오가 있는 제품군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가장 우선이고,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본인의 연구에 더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이뮤노마그네틱 세포 분리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퓨리티가 높은 세포 분리, 포지티브, 네게티브 셀렉션이 가능한 점, 유니크한 마커를 타겟팅을 하면서 정확한 세포 분리, 그리고 여러 가지 샘플들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장비와 키트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컬럼 베이스드 세포 분리는 컬럼 프리에 비해서 비교적 역사가 조금 더 오래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프로덕트의 수에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이제 비교적 많은 양의 학술지와 논문에 실려왔었던 것들도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출시된 지 더 오래된 제품에 비해서 사이테이션이나 인용된 것들은 적은 편이지만 이제 컬럼 프리 제품도 마찬가지로 출시 후에 꾸준하게 많은 학술지와 논문에 실리면서 효율과 성능을 증명을 해왔습니다. 컬럼 베이스드 세포 분리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적인 부분인데, 기초 세팅도 물론 제법,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나갈 수는 있지만, 키트가 제법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리하려는 세포의 양에 따라서 다른 사이즈의 컬럼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럼을 쓰기 전에 버퍼로 여러 번 워싱을 하는 등 프로토콜이 비교적 길어지거나 어려워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 것도 당연하고요. 종종 이 컬럼에 샘플들이 엉겨붙어서 막히거나 시린지의 압력으로 세포가 데미지를 얻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컬럼 프리는 컬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석과 키트 외에는 추가적인 필요한 요소가 소모품이 없다는 점과 아주 간단하고 쉬운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 단축도 할 수 있고 세포 분리의 이해도와 숙련도가 비교적 낮은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등비등한 효율과 성능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컬럼 프리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우선 선택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컬럼 프리 제품에서 있지 않은 프로덕트 라인을 사용하시게 될 때는 컬럼 베이스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둘러볼 세포 분리 방법은 팩스입니다. 팩스 소팅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여전히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팩스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기반의 소팅으로 팩스 인스트루멘트가 형광 물질을 디텍트해서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fluorescent activated 안티바디들이 세포에 붙어서 분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안티바디만 구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팩스와 이뮤노매그네틱 아이솔레이션의 장단점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팩스는 샘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퓨리티나 퍼포먼스가 사용자의 퓨리티나 퍼포먼스가 사용자나 팩스 인스트루멘트를 다루는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팩스 장비가 없거나 뭐 공유 장비실에서 팩스 인스트루멘트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또 팩스 인스트루멘트를 구매를 해야 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 지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팩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싱글 셀 소팅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러 가지 세포들을 한 번에 동시다발성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익스프레션 레벨을 근거한 셀 소팅이라든지 인트라셀룰러 마커를 이용한 셀 소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마커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조금 더 스페시픽한 고난이도의 아이솔레이션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세포 분리 방법에 비해서 팩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또렷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 장점들 중에 하나가 고객분들의 이제 실험에 필요하시다면은 다른 분리 방법보다는 팩스 세포 분리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빠르고 간단하고 쉽게 고순도의 세포 분리를 원하신다면 이뮤노매그네틱 아이솔레이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뮤노매그네틱 셀 세포 분리와 팩스 세포 분리는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은 일드와 퓨리티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뮤노마그네틱 아이솔레이션으로 프리엔리치먼트를 한 샘플들을 팩스 아이솔레이션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퓨리티와 yield 리커버리까지 향상은 물론이고 깔끔하고 최적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내용들의 논문과 학술지의 부분을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 시대에서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선호하는 세포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장단점을 파악해 보면서 고객님들이 연구에 더 알맞는 세포 분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나눠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BMS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장철훈 대리님이 스템셀 테크놀로지의 세포 분리 제품군과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스템셀 테크놀로지 서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준 매니저님 발표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제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MS 스템셀 담당자 장철훈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제가 스템셀 셀 아이솔레이션 제품들 중에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들 조금 최대한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스템셀의 서전 매니저를 통해 셀 아이솔레이션 제품들의 원리와 그리고 이론들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스템셀의 셀 아이솔레이션 제품들을 선택할 때 고려하거나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간단히 간추려 보았습니다. 현재 스템셀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 중이지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생각하시면 구분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샘플의 종류를 가지고 제품들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보통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시는 샘플은 큰 주제로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액 그 자체를 의미하는 홀 블러드, 한 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순수도를 높인 purified cell,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으로는 PBMC나 류코사이트 같은 것들인데요. 즉 RBC나 혈소판 등이 제거된 세포 집합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세 종류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조금 제한적인데요. 홀 블러드는 샘메이트, 이지셉, 로제셉, 헤타셉 총 4가지 제품들, 스템셀 제품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스템셀 제품들은 셀 아이솔레이션 적용이 홀 블러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리파이드 셀 같은 경우에는 이지셉 제품만 사용 가능하고 티슈 역시도 이지셉 제품만 가능합니다. 먼저 로제셉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를 이용하여 셀을 제거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 블러드 샘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 셀들을 적혈구와 결합시켜 원하는 셀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요. 디플리션, 즉 원하지 않은 셀들을 RBC, 적혈구와 결합시켜 제거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셀의 순수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원하지 않는 셀들만 안티바디와 결합하기 때문에 untouched 셀을, 즉 안티바디 한 번도 결합하지 않은 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미디어, 즉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콜이라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PBMC 분리 과정을 진행하는 고객님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추가적으로 셀 아이솔레이션 작업을 PBMC 분리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는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로드셀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나 아니면 그 PBMC 분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샌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PBMC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최근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한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15ml 튜브와 50ml 튜브 두 가지 제품들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튜브 중간에 특수한 구조로 생긴 막 같은 것이 존재하고요. 이 막 아래에 피콜이나 그레디언트 미디어를 넣은 후에 홀 블러드를 위에 올려서 센트리퓨지를 돌려 원하는 PBMC를 분리하는 제품입니다. 특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간 그리고 실험자 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낮고요. 원심 분리 시 브레이크 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 즉 그냥 일반 15ml 튜브나 50ml 튜브에 그레디언트 미디어를 넣고 홀 블러드를 넣어서 PBMC를 분리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오프, 즉 가속도를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굉장히 늦은 속도로 원하는 속도까지 올리셔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매우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 샌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온한 상태에서 가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도 굉장히 PBMC를 잘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 대비 15분 이상 빠른 실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PBMC 분리 방법에서는 PBMC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층을 조심스럽게 파이펫이나 에이드로 따야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달라지거나 실험하신 샘플이 달라질 경우 베리에이션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 샌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RBC가 섞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새 튜브에 부어서 그림과 같이 그냥 부어서 PBMC층을 회수하셔도 이 RBC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간 그리고 연구자 간 실험자 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헤타셋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응집 용해인데요. 기본적으로 다입구 분리에도 사용되고 셀 아이솔레이션 작업 전 적혈구에 의한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7 스템셀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비드라는 자성을 지닌 비드를 이용한 제품으로 안티바디가 셀과 비드 중간에 결합돼서 자석에 끌려감으로써 셀 아이솔레이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모든 샘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조건에 따라 불필요한 셀들만 제거하는 언터치드한 셀을 얻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셀을 안티바디와 결합시켜 터치드한 셀, 즉 파지티브 셀렉션 방식으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 분리 시 원심 분리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분리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없고요. 편리한 사용감 때문에 실험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간 그리고 실험자 간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장비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량 셀 분리를 하시거나 반복적으로 셀을 분리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알맞습니다. 이스텝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선택할 때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는 아래 보시면 빨갛게 밑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라고 적힌 제품들은 홀 블러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름처럼 사전 처리 없이 블러드에 바로 처리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가끔 동일한 셀을 분리하는 제품이지만 이름만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인치 머트킷 같은 경우에는 과거 초기에 만들어진 제품이고 아이솔레이션 제품은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분리하는 셀의 종류 및 퓨리티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아이솔레이션 하는 제품들이 좀 더 빠른 분리 시간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 아이솔레이션이라 적힌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지셉 제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마그넷, 즉 마그네틱 비드를 끌어당길 수 있는 블럭이 필요한데요. 스템셀에서는 총 6가지 마그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그넷은 즉 샘플의 용량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마그넷은 5ml 팩스 튜브를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다음으로는 14ml 튜브 그리고 이지50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님들끼리 많이 사용하시는 50ml 팔콘 튜브나 코니컬 튜브 같은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EG8 같은 경우에는 앞선 3개의 제품들과는 달리 한쪽 벽면에만 마그넷, 자성을 띤 마그넷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양쪽에 각각 8개씩, 그리고 총 양면에 8개씩 해서 16개의 OML 팩스 튜브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앞선 제품들과는 달리 벽면에만 마그넷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성이 약한 것이 좀 약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퓨리티는 조금 떨어지지만 대량의 대량의 샘플들을 한 번에 분리할 때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96L 플레이트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극소량의 셀을 분리할 때 사용하고요. 바닥에 마그넷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EG250이라는 제품인데 총 250ml의 이렇게 생긴 250ml 튜브를 장착해서 대용량 셀을 분리하는 제품입니다. 초기에 바로 이 250ml 마그넷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시기보다는 소량의 마그넷을 구매하셔서 실험을 세팅을 하시고 이 대용량 마그넷을 구매하셔서 실험 세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희 BMS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마그넷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세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저희들 마그넷을 데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셉을 제품을 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로보셉이라는 제품인데요. 앞서 이지셉을 사용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신 고객들 중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일정한 결과를 얻고 싶고 시간을 세이브하고 싶은 고객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들입니다. 로보셉 S 같은 경우에는 실버 마그넷, 즉 지금 14mm 팩스 튜브를 4개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 BMS에서 데모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개별적으로 모두 4개의 마그넷을 따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실험실에서 T셀을 분리하고 내가 B셀 또 림포사이트 각각 다른 실험을 동시에 해야 될 경우에 이 제품에 모두 다른 실험 프로토콜을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한 번에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보셉 S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로보셉 16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OML 팩시 튜브를 장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총 16개의 마그넷이 존재하고 있고요. 각각 모두 다른 실험을 16개를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셉 C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지셉 250처럼 대용량의 셀을 한 번에 분리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최대 처리 용량은 2 곱하기 10의 10승 셀 정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왼쪽 편에 저희가 블러드팩이나 아니면 류코팩 같은 셀 아이솔레이션 원하는 팩들을 장착하신 후에 이 튜브를 통하면서 원하는 셀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출시가 되었고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는 나올 때까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상시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전 매니저가 보여드렸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보시면 샘플 프리퍼레이션 과정에서 쓰이는 제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셀 언터치드 셀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 타임 세이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퓨리티를 높일 수 있는 제품들 여러 가지를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서 이러한 설명한 표입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공유를 드릴 테니 한번 실험을 원하시거나 세팅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문의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BMS와 스템셀이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 베스트셀 제품들을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1년에 한 번뿐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새로운 제품들을 세팅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